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정책자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신청하려니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셨죠? 오늘 정책자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듣기는 많이 들어봤던 정책자금. 근데 왜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아주 괜찮은 사업 아이템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장도 있어야 하고 직원도 늘어나면 규모도 커져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물론 매출이 빵빵해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모든 기업이 그런가요? 누군가 장기간으로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준다면 좋겠는데 은행은 가보니 담보를 가져오라 하고 예전에는 지점장 정결로 사업하는 분들에게 1억 정도 신용대출을 많이 해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신용대출 쉽지 않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도 막막하죠. 우여곡절 끝에 대표자 신용이며 재산이며 온갖 것들을 담보 잡힌 후에 대출이 나왔는데 나온 대출이라고는 시중금리에 추가금리가 붙어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은행은 문턱이 높다고 하잖아요. 담보 위주의 관행적인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나라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장기간 저금리의 이자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정책자금입니다. 결국 기업이 살아야 민간 시장이 살고 국가가 사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면 기업은 그 돈으로 투자해 매출을 늘리고 매출 늘리려면 일자리도 늘리고 세금도 많이 걷고 자금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은 마중물 역할을 해줍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면 국가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 제도, 아주 좋은 제도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예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그냥 명목 없이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시설자금이란 말 그대로 자기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매입과 땅을 사서 직접 건축을 하는 건축자금도 해당합니다. 거기에 생산환경을 개선하는 기계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시설자금에 해당합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인테리어 비용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뜯었을 때, 가져갔을 때 돈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운전자금이란 사업장 매입 이외에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든지 제품 생산이나 인건비 등에 쓰일 수 있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금을 말합니다. 보통 시설자금은 자가사업장 매입과 같이 큰 범위에서 대출이 진행된다고 보면 운전자금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대출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순히 올해 사업장 매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무조건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원받을 수 있냐고 하면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자금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있고 우리 기업이 그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책자금을 줄 거면 그냥 기업은 하던 거 잘하면 그냥 주지 무슨 이런 복잡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받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을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마련한 기준이 아니에요. 사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본인들의 가치관, 잘하는 영역 모두 다르고 각자의 스타일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러한 기준과 요건들을 갖추고 사업을 해야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를 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내 회사 잘 되라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요건을 제시해 준 것이니 이 기회에 한 번은 관심 갖고 제대로 해놓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다 지원받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우선도를 반드시 검토하기에 그 우선도에 우리 기업이 포함되느냐를 꼭 확인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책의 우선도는 지원의 범위와 한도, 그리고 시설자금인지, 운전자금인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융자계획 공고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매해 연초가 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지사항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게시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4조 4,632억 원이라는 융자가 각 기업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책의 우선도와 성장 잠재력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혁신 창업 사업화라고 보이실 텐데요. 주로 스타트업, 벤처 창업 기업이 해당하며 이 사업 자금엔 청년 전용 창업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장님들이 최대 2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자금입니다. 청년이 아닌 스타트업 사장님들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60억 원 이내로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 자금과 연간 4억 원 이내에 6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운전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신시장 진출 지원. 말 그대로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수출 1만 불에서 10만 불까지는 수출 초보 기업에 해당하고요. 연간 5억 원 이내에 운전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업력 7년 이상의 기업은 이미 창업기업의 요건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중진공 자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력 7년이 넘는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수출 실적을 내셔라, 도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수출 실적은 직접 수출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출하는 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 실적도 포함됩니다.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은 시설 자금으로 연간 30억 원 이내, 운전 자금으로 연간 10억 원 이내의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수출이라 생각하면 다 제품만 생각하시지만 특허, 상표, 디자인, 다양한 노하우, 기술 서비스 등 이런 유형 자산도 해당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신성장 기반 항목.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시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필 사장님이 지금 스마트 공장 추진 기업으로서 지원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 현장을 스마트화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억 원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기술 기업, 오염물질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연간 60억 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기업에 특히 미국의 IT 기업들을 보면 한 번에 성공한 회사들은 거의 없죠. 몇 번은 실패하다 잭팟을 터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지원 제도를 보면은 실패를 용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의 이름이나 자녀분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아이템도 시대가 바뀌면서 업종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하는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도약 지원 항목인데요. 사업상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재창업 기업의 경우 연간 60억 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회복을 위한 자금, 재창업 자금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약 지원 자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기업을 경영하다가 자연적인 재난을 입었다든지 주요 거래처가 도산을 해서 결제 조건이 악화되는 일시적인 경영 애로 사유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10억 원 이내 운전 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중진공과 동반 성장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납품을 하면 수주한 기업에게 대출을 진행해주고
상환금은 발주한 기업에서 대신 갚아주는 단기 생산자금의 유동성을 강화하는 지원자금입니다. 이렇게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부장 강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이거나 여성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의 고용 창출 기업, 수출과 매출 증대 기업은 추가로 금리 인하가 들어갑니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주기 위한 말 그대로 정책적인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우리 기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느 항목으로 신청해야 지원자금도 최대로 받고 금리도 최저로 받을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신청을 잘못해서 반려받게 되면 6개월간 신청 및 검토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중진공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같은 기업에 대한 심사를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한 조건이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신청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재무제표와 같은 서류부터 각종 첨부 서류들을 제때 빈틈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정확한 카테고리에서 최대 금액을 최저 이율로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저희 윗솔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한 번 받고 끝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그 자리에 위전 솔루션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